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계속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평생 대화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뭐야? 그런 걸 왜 알아? 하시겠지만 실제 이 대화가 어려워서 대화를 못해서 저희와 같은 서비스 강사를 찾아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전에는 강의, 발표, 프레젠테이션, 면접, 연설 이런 것 때문에 1대1 코칭을 받았는데, 이젠 어떻게 직장 동료와 이야기할지, 자녀들과 어떻게 이야기할지, 심지어 친구랑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왜냐면 강의 같은 경우는 내가 할 내용 달달달달 외워서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유대화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거기에 또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주제가 바뀌고 상대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세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서 죽겠다 라고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3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3가지를 아시면 일상 대화를 어렵지 않게 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적극적인 태도가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 먼저 상대를 만나기 전에 상대를 탐색을 하세요. 그리고 이야기거리를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만난다면 훨씬 낫죠. 저는 강사라서 이 대화에 어려움을 별로 못 느꼈는데, 결혼하고 시부모님하고 대화하는 건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잘 보여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이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신랑 없이 시어머니 단독으로 만나거나 시아버지 단독으로 만날 때는 5가지를 키워드로 적어갔어요. 예를 들면 신랑 어렸을 때를 물어보거나 요리 비법을 물어보거나 저희에게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거나 등등 여러 가지를 적어가서 들어가기 전에 미리 봐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잠깐 자리 비우시면 다시 한번 꺼내봐서 안 했던 걸 다시 이야기하고, 이런 식의 노력을 했어요. 뭐야, 뭐 저렇게까지 해 하시겠지만, 할 말 없어서 1시간을 뻘쭘하게 벌 서듯이 진땀 빼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죠. 그래서 저는 초기에는 항상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키워드를 적어 갔던 기억이 나고요. 대화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가 바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 아니면 처음 본 사람인데, 저는 강의 끝나면 기관장님이 티타임을 갖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처음 본 사람은 상대를 미리 탐색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소재거리를 찾아요. 그럴 때 청장실 테이블이 사각 테이블이 아니라 원탁이면, 와, 제가 강의를 많이 다녀도 이렇게 원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분위기도 좋고 청장님하고 거리도 가까우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고요. 아니면 보통 이렇게 직원들만 강의를 듣지 청장님이 직접 강의에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세요. 현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현장의 이야기는 훨씬 더 생동감이 있죠. 그래서 더욱더 교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게 어렵다면 날씨, 건강, 음식은 쉽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고, 관점이 다르더라도 논쟁을 유발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슬슬슬 대화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힘드시면 대화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그 바톤을 상대방에게 넘겨주세요. 나는 그냥 한마디로 치고 빠지면 됩니다. 2번째 방법은 질문인데요. 이야기의 물꼬를 잘 틀 수 있는 게 바로 질문이에요. 상대방을 한번 쓱 스캔하고 가장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건네면 좋죠. 이때 상대방이 최근에 가장 관심이 있거나 가장 좋아하는 내용으로 해주시면 더욱더 좋고요. 아니면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애기 엄마면 애기 몇 개월이에요? 질문을 해도 되고, 요즘 한참 스쿼시를 하고 있는 사람이면 스쿼시 어때요? 재밌어요? 물어봐도 되고, 이때
정말 궁금해 죽겠다라는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적극적인 태도와 질문을 건넨다면 상대방은 신이 나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못 하시면 계속 대화에 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친구랑 아는 오빠를 소개팅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 친구랑 제가 한참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었거든요. 당연히 그 게임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한참 신나서 인터넷 게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오빠는 이 게임을 모르니까 영 대화에 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친구가 마음에 든다고 다음날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다음날 또 만나게 됐는데 세상에 그 하루 동안 게임을 연습해 온 거예요. 만만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저희는 그 다음날 드라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 오빠는 그 드라마를 모르니까 또 역시 끼지를 못했어요. 이때 이 오빠가 그냥 질문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게임 얘기를 하면 그 게임 뭐야? 재밌어? 뭐가 재밌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질문을 하면 저희가 신이 나서 대답을 해줬겠죠. 드라마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야? 언제 하는 거야? 누구 나오는 건데? 무슨 내용이야? 이런 간단한 질문만 해도 또 저희가 신이 나서 대답을 해줬을 거예요. 얼마 전에 지인들하고 술자리를 가졌는데 다들 이렇게 부부의 세계 얘기를 한참 하더라고요. 저는 그 드라마를 한 번도 안 봤는데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해서 김희애 남편이 젊은 여자랑 바람났고 김희애가 그 남편한테 복수하려고 친구랑 잔 것까지 다 알아버렸어요. 이런 방식으로 저는 남자들의 축구 얘기, 군대 얘기 얼마든지 재밌게 대화에 참여하며 잘 낄 수 있어요. 질문을 하면 상대방은 신이 나서 대답해주고 그럼 또 저는 거기에서 흥미를 느끼고 역시나 이렇게 대화를 잘 굴러가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게 질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바턴을 내가 쥐고 있지 말고 질문으로 상대방에게 넘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칭찬인데 진짜 이 칭찬은 끊어진 대화를 살리는 유일한 기술이에요. 정말 뚝뚝 끊어진 대화도 금방금방 살릴 수 있는 게 칭찬이에요. 이 칭찬만큼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장치도 없어요. 이 사람은요, 마음의 상호성이 있어서 내가 받았으니 나도 줘야지 라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칭찬을 해주면 나도 상대방에게 칭찬을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모든 대화는 상호성을 띠고요. 또 칭찬은 상대방이 나를 좋게 포장을 해주면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생겨요. 예를 들어 남자가 소개팅에서 여자에게 말을 좀 무례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기분이 나빠서 이 차만 먹으면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야겠다. 얘는 진짜 아니다. 다시는 안 볼 거야. 마음을 다짐을 했는데 이 남자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말을 좀 버벅대고 말실수를 좀 한 것 같은데 양해를 좀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긴장되고 떨리면 말이 좀 헛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미인이셔서 제가 떨려서 말이 좀 헛나오게 됐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여자는 조금 전까지 품었던 이 나쁜 마음이 금방 이렇게 사라져요. 그리고 미인이 딱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남자는 싫어, 안 볼 거야, 나갈 거야 가 강했다면 이제 나쁘지 않네, 괜찮은데 호감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이 말은요, 첫인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끝인상도 강한 임팩트를 남길 수가 있어요. 처음에 조금 실수를 했더라도 이 마지막 말을 포장을 잘 하면 처음에 실수를 싹 이렇게 포장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칭찬의 효과입니다. 칭찬에 대해서 더 말하면 영상이 길어지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면 칭찬을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칭찬을 잘 받을 수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요약. 대화를 잘하려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미리 탐색하고 이야기거리 준비를 하고 질문을 하고 칭찬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대화를 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